이제 화면 보시고요. 프레지 화면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멘터들에서 주로 아이들의 독후 평가로 컴프레hen션을 측정하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아이들이 읽은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영어 읽기 진단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목적을 두었던 부분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 대한 그런 능력을 선생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다면 전체적인 아이들의 읽기 지도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가 NRP에서 권고하는 효과적인 읽기 지도 단계, 네, 리딩 스킬 5, 그리고 읽기 능력 테스트, RPI 측정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읽기 유창성 테스트, WCBM 활용 방안,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전에 활용하셨던 이 컴프레hen션 체크를 이제는 읽기 전, 읽는 과정, 그다음에 읽은 후 전체적으로 리딩 스킬을 평가해보는 네, 이 테스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테스트는요, 이제 효과적인 읽기 지도를 위해서 그 NRP 미국 내셔널 리딩 패널이죠. 그렇죠? 내셔널 리딩 패널 저희가 이제 이후에는 NRP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NRP에서 추천하는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리딩 스킬 5, 이 분석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 효과적인 읽기 지도를 위해서 미국 국립읽기위원회 NRP에서는 영어 읽기 지도와 관련된 약 10만 건의 자료를 분석해서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5단계, 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Phonemic Awareness, Phonics, Fluency, Vocabulary Comprehension 이 5단계를 제시합니다. 네, 죄송한데 혹시 마이크 켜져 있으신 분들은 꺼주시겠어요? 마이크 끄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시면 마이크 음소거라고 있어요. 네, 네, 안 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셔널 리딩 패널의 이 5단계의 내용은요, 저희 리딩 어선트와 패스트포워드의 중요한 설계 배경이기도 하죠. 네, 이 5단계를 측정해서 네, 아이들의 영어 전체적인 읽기 지도에 이제 도움을 주실 건데요. RPI 테스트, WCPM 2가지 테스트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가 RPI 테스트를 통해서 포네믹 어웨어니스, 파닉스, 보캐블러리, 컴프레hen션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측정하고요. 플레이시는 WCPM, 저희 리딩 어시스턴트 책을 통해서 책 읽기를 통해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측정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부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후에 효과적인 어떤 읽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학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Phonemic Awareness, Phonics, Vocabulary Comprehension 4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RPI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PI 테스트는 Reading Progress Indicator고요. 네, 사이언티픽 러닝사와 부켓 소프트웨어라고 그 검사 이런 시트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이 합작품으로 만들어진 그 시험 검사 도구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딩 스킬의 4가지 영역, 양쪽을 차지하고 있는 4가지 영역을 측정하고요. 점수 결과로 학생들의 미국 학년과 그다음에 각각의 영역의 퍼센트를 결과로 보여주고요. 이제 컴퓨터 베이스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나면 바로 그 결과가 선생님들께서 또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 바로 편하게 데이터가 분석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레벨과 문항수를요, 보시면 우선 레벨은
킨디부터 1학년까지, 유치원부터 1학년까지 한 레벨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2학년, 3학년이 한 레벨, 그 다음에 4학년, 6학년, 7학년, 12학년 이렇게 4개의 레벨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문항은 33문항, 30문항, 43문항, 55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문제 유형은요. 앞단에는 포네믹 어웨어니스, 그리고 뒷단에는 디코딩, 그리고 보케블러리, 컴프레hension 이렇게 문제들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렇게 그 문제 이제 그 목적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각각의 문항들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문제 분포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는 K1이나 2, 3학년 이 단계에서는 음소인지나 파닉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뒷단으로 갈수록 단어나 내용 이해에 관련한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요. 전체적인 문제는 모두 2번씩 들을 수 있고요. 이제 리딩 쪽에서는 보케블러리나 리딩 쪽에서는 음성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형식의 문제들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 3학년부터 약간 레벨이 올라갈수록 어떤 도형을 분석하는 거나 그런 수치를 분석하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아카데믹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자료들은 모두 받아보시면 좀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네, 이 RPI 테스트의 샘플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네, 이렇게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Which word starts with a different sound? Drink, draw, drill, train. 네, 네. 지금 방금 음성 들으신 것처럼, 네, different sound를 찾는 부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2번까지 들을 수 있고요. 이거를 듣고 그거에 관련한 문제를 찾는 phonemic awareness에 관련한 문제고요. 2번째는 Click on the word that rhymes with the word dine. 네, 지금 디코딩에 관련한 문제. Click on the words that mean the same as the word tend in this sentence. The shepherd tends the sheep. 네, 보케블러리에 관련한 문제. Click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컴프레hension에 관련한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이 문제 샘플들도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들을 보시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는지 미리 예측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샘플들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저연령대 아이들 초등학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석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그 음성 파일까지 같이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PPT로 받아보셔서 음성 파일까지 함께 연동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들마다 시험이 조금씩 다르게 뭐 A형, B형 이런 식으로 유형이 좀 다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또는 단어가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시험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형식으로 시험이 출제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험이 4가지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요. 테스트를 보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너무 저학년인 경우,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 1, 2, 3학년인 경우에는 영어로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지시문을 선생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이게 첫 소리가 같은 걸 찾는 거야, 아니면 끝 소리가 같은 걸 찾는 거야 라고 지시문에 대해서 풀이해 주시고요. 시험 자체의 어떤 뭐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긴장감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하지만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나태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개인적인 컨디션으로 인해서 시험을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때 시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2번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미리 한번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저학년인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 1, 2, 3학년인 경우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선생님께서 적당한 책을 선정해 주셔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읽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아이들이 혹시 이머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국에서 영어권을 경험했다든지 뭐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든지 이렇게 영어로 된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시험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이제 RPI 테스트 결과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RPI 테스트 지금 리딩 어센트를 주로 많이 활용하시지만 저희 패스트포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기관들도 있으세요. 그 학습의 소트를 보시는 거는요. 저희 어드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 상단에 패스트포워드 리딩 어시스턴트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하면 아이가 이 아이 밑으로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하면 프로피싱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들은 능숙한 읽기 실력을 가지고 스트러글링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이제 아주 읽기에 있어서 훈련이 많이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그룹 리포트는요. 아이들의 이제 4가지 영역, 포노로지컬 어웨어니스, 디코딩, 보캐블러리, 컴프레hension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고요. 이제 아이들 시험을 보고 실제 학년 나오고요. 각각의 영역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포노로지컬 어웨어니스는 말 그대로 음소 인지 능력이고요. 디코딩은 음운 해독 능력, 보캐블러리 어휘력, 컴프레hension 이해력이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영역을 분포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코딩 부분 어려운 영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포노로지컬 어웨어니스나 디코딩이 낮으면 이 수치가 낮으면 아이가 소리값을 인지하는 것에 또는 소리를 내는 것에 또는 그 단어를 쓰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도움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60%에서 70%이 사이 이하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이렇게 90%, 70% 이렇게 아이들이 이분 포노로지컬 어웨어니스나 디코딩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보캐블러리나 컴프레hension이 낮다. 그럼 이 아이는 귀는 열려 있는데 어휘력이 없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단어나 그다음 문장을 읽는 연습을 또는 이것을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원의 훈련보다는 뒷단원의 훈련들을 더 집중해서 지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리포트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 아이 이름을 이 앞에서 아이 이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아이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향상도가 있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패스트포워드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리딩 어센트를 학습하는 아이들은 처음에 이니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보이드로 하면 30일 내에 보이드를 하면 다시 보실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전의 테스트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따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뭐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뭐 화면 캡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 저장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의 테스트 결과를 저장해 놓고 싶으시면 새로 계정을 만드셔서 테스트용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RPI 테스트용으로 만드신 계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본 날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인이 있는지, 향상도가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앞에서는 지금 포네믹 어웨니스, 파닉스, 플루엔스, 죄송해요. 보캐블러리 컴프레hen션 네 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RPI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플루엔시 테스트, WCPM을 통해서 이 플루엔시를 측정하는 플루엔시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새로운 시험이라기보다는 네, 리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WCPM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미국 몇 학년에 상위 몇 프로의 또는 하위 몇 프로의 읽기 유창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 학년으로 비교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학년으로도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지금 앞에는 이제 미국 학년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은 한국 학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한국 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150 이상의 WCPM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렉사일 난이도로 봤을 때 1100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기준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목표점을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각각의 학년들이 어느 정도의 WCPM 목표와 렉사일 지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지 제 기준을 이제 제시 드린 거고요. 이 기준은 저희가 미국 학생들의 읽기 능숙도 발달 단계와 한국 학생들의 영어 교과서 난이도를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고요. 보시면 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에 걸쳐서 이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은 약 6년에 걸쳐서 이 난이도가 올라가죠.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읽기 훈련을 많이 읽기 지문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교과 과정은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이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영어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역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 난이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단기간에 이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미리 사교육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아이들은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지만 나중에 시작한 아이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 학년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목표 WCPM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난이도의 책을 읽어야 되는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50 이상의 WCPM은요, 저희가 3개년도에 수능을 분석하면서 그 결과 WCPM 150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150 이상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문을 다 읽어내고 검토할 수 있는 여유까지 있지만 그 밑에 단계 아이들은 시간에 쫓기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학능력 시험에 있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WCPM 플루엔시 속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루엔시가 아주 중요하죠. 이 플루엔시가 바로 컴프레hen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플루엔시가 확보된 아이들은 이제 읽는 것 자체의 노력이 적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에 또는 파악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죠. 하지만 유창하지 못한 학생들은 읽는 것 자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창성을 기르는 것에 선생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 이 플루엔시 훈련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리딩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저희가 플루엔시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이 플루엔시를 훈련한 학생들이 그 테스트 결과로 이 결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결과지도 이제 출력하실 수 있고요. 지금 각각의 책을 매 횟수당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최고 WCPM, 가장 높은 읽기 속도는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그 셀렉션에서 연습이 필요한 단어 목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결과지를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데요.
지금 앞에 나온 RPI 테스트랑 플루엔시 테스트랑 따로따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센터에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결과지를 만들었어요. 네.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테스트 리포트 만드는 법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왼쪽에 이제 테스트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쁘죠? 네, 이 테스트 리포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이 결과지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음영으로 된 부분에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 이름, 그다음에 학년, 그리고 시험 결과에 따른 학년, 그리고 보시면 이제 테스트 결과 숫자로만 입력해 주시면요. 이 왼쪽에 이렇게 그래프로 바로 작성이 됩니다. 네, 엑셀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이 엑셀 파일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그 플래시 리포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책 이름, 날짜, 그다음에 셀렉션 타이틀의 어떤 레벨 이런 부분들 이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왼쪽에 수치가 뜨게 되고요. 해당 학년에 또는 그 기간에 이렇게 색깔로 칠해 주시면 이제 이 아이가 실제 이렇게 몇 학년에 어느 정도 WCPM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플래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매회 읽었던 점수들만 표시해 주셔도 왼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결과지를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의견까지 넣어서 완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RPI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플래시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이들의 결과가 보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시트로 만들어서 이제 출력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메일로 PDF로 전환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결과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인데요. 이 Q&A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추려봤어요. 이전에 교육했던 기관들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RPI 테스트 그럼 어떻게 보나요?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 RPI 테스트는요. 처음에 아이들 계정 생성할 때만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그레이드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4단계로 레벨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죠. K부터 1학년까지. 그래서 K로 하시면 K부터 1학년까지의 시험이 나오게 되고요. 프리-K로 하면 시험은 뜨지 않아요. 그래서 K에서 1학년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6학년 이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그 구간에 해당하는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제 프로필이 완성이 되면 왼쪽에 프로파일이 보이고 오른쪽에 Assign 밑에 Auto Assign and Reading Progress Indicator 해서 세팅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세팅이란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Use RPI Assessment로 클릭하시면 돼요. 네, 만약 여기를 Do Not Use로 해놓으시면 현재는 시험을 보지 않지만 나중에 언젠가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험을 안 보고 우선 책부터 열어주시겠다. 그럼 Do Not Use를 하시고요.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열어주시겠다. 그러면 Use Reading으로 Use RPI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항목은 선생님들께서 설정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토 어사인을 하게 되면 이 RPI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다음 과정이 열리게 되는 거고요. 매뉴얼 어사인을 하시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으로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지정하신 순서대로 책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RPI 테스트를 봤는데 특정 영역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놀로지컬 어웨어니스나 디코딩 부분이 좀 낮게 나왔으면 아이가 이 단어의 소리를 듣는 거나 읽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파닉스 부분, 포네미 어웨니스 부분에 훈련이 필요하고요.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다면 그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패스트포워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랭귀지나 랭귀지 투 리딩, 리터러시, 리터러시 어드밴스드, 리스닝 클리닝 단계의 학습 과정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캐블러리나 컴프레hen션 영역이 너무 낮게 나온 경우에는 아이가 어휘력 그리고 이해력의 훈련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많이 좀 파악하는 또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암기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컴프레hen션 같은 경우는 글을 읽고 해석을 한다든지 서머라이징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파악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리딩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시험을 한 번만 그 계정에 한해서 한 번만 보실 수 있고요. 물론 보이드를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결과 저장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이 결과를 남기는 상태에서 다시 이 아이에게 RPI 테스트만 열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가 RPI 테스트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넣어드릴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사용하셨던 그 학습자 수가 있잖아요. 그 평균 값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넣어드리고요. 이 부분 한 번씩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또 추가로, 예를 들어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보겠다,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RPI 테스트만 따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 RPI 테스트 비용은 따로 결정이 되고요. 개당 3,000원씩 30개 단위로 선구매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의는 회사로 따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충분히 내용이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부족하신 내용들은 다시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회사로 문의 주시거나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혹시 지금 좀 남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마이크 열어두셔도 되고요. 내용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신 분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료해 주셔도 좋고요. 네,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